실망과 우려, 이게 이전이어서 문제가 중요하다고 보시는 게 궁금하고요. 김여사 관련 문제에 관해서 우려와 걱정이 있고 그 문제가 주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려야 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특별감찰관은 권력을 감시하고 권력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점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조차 머뭇거린다면 정말 민심을 알기는 아는 거야. 여론조사에 이렇게 국민등록에 맞는 전화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민심에 부합하는 그런 방향으로 결국은 가게 될 거라고 생각해. 그 과정에 있다. 더불어민주당이라면 이재명 대표한테 이런 식의 논란이 오갈 수 있을까요? 공개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얽힌 여러 문제를 특검이 아니라 특별감찰관만으로 해결 가능한 특검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는 게 궁금합니다. 특감이 있었으면 지금의 문제가 많이 안 생길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특별감찰관 관철이 안 되면 당내에서 자체 특검안 발의 의사가 있으신지. 특별감찰관은 관철되어야 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것도 안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민심을 얻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지금부터 이런 개혁의 성과들이 그리고 과제들이 몇몇 상황들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우려에 가려져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런 우려와 실망을 해결하고 극복하지 못한다면 개혁 추진은 어렵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런 우려와 실망을 해결하고 극복한다면 개혁 추진은 정말 제대로 힘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2년 반이 남아 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시간이고 그 2년 반의 당과 정의 성과가 다음 정권의 향방을 좌우하게 될 겁니다. 발상을 전환하고 변화하고 쇄신해야만 야당의 헌정 파괴 시도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민심입니다. 최근 드러난 문제들을 비롯해서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지점들에 대해서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폭풍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을 두려워하며 바라보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지난 대구 전당대회에서 보수 정치의 재건을 위해서 앞장서겠다고 다짐하면서 말씀드린 시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다들 다가올 폭풍을 염려합니다. 우리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죠. 다만 누구도 문제 해결에 선뜻 나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집권당 대표로서 그 책임감으로서 나섰습니다. 국민들의 실망과 우려, 이게 이전이어서 문제가 중요하다고 보시는 게 궁금하고요. 또 그동안 해결책을 제시하셨던 특별감찰관 특집이 예의를 갖고 있는데 이게 정말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실지 궁금합니다. 김여사 관련 문제에 관해서 우려와 걱정이 있고 그 문제가 주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려야 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감찰관은 권력을 감시하고 권력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점에 있는 기관이에요. 지금 그런 역할과 기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그것조차 머뭇거린다면 정말 민심을 알기는 아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여러 가지 당내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우리 국민의힘이 이견을 존중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이견을 서로 토론할 충분한 절차는 필요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결국 우리 국민의힘이 등 떠다밀지 않고 변화와 쇄신을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걸음이 특별감찰관, 지금 문재인 정부 5년 내에 핑계대면서 미뤄왔고 지금 우리가 2년 반 동안 해오지 않았던 특별감찰관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체적으로 추진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얽힌 여러 문제를 특검이 아니라 특별감찰관만으로 해결 가능한지 먼저 여쭙고 싶고 두 번째 질문으로는 특별감찰관이 감찰 가능한 비위 행위에
김 여사의 이제 문제가 됐던 주가 조작 의혹이나 공천계의 의혹 같은 경우는 소환된다고 좀 보기 어려운데 특감의 실효성이 특감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특감이 있었으면 지금의 문제가 많이 안 생길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과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과거로 돌아가 보면 조금 더 조심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오해나 불필요한 걱정을 끼치지 않을 수 있었던 점들이 많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저희가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 얘기가 되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냥 너무한데라고 하는 부분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이건 좀 더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걸 다 포괄해서 하나의 제도로 모두 해결하거나 그럴 수는 없겠죠. 다만 중요한 건 우리 정부 여당이 국민들의 걱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변화와 쇄신의 주체가 되기 위한 이 태도와 입장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특별감찰관 제도를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량실에서는 어떤 여성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하고 지금 우리 정부 여당을 하나로 보시면요,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민심에 따르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기 전에 결과는 상황은 많이 다르지 않았습니까? 지금 저희 이 여러 가지 비판적으로도 보시지만 저희가 민심에 따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내부적인 반성도 있고, 그리고 그게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제도에 있어서도 토론이 일어나고 있고 이러죠. 저는 이런 면은 그렇게 이게 현재 민심에 따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단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결국은 우리 정부 여당이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어떤 민심에 부합하는 그런 방향으로 결국은 가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과정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차이는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라면 이재명 대표한테 이런 식의 논란이 오갈 수 있을까요? 공개적으로? 핵심적인 어떤 그 지위에 있는 사람들 간에 저는 이게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민심을 따르려고 하는 중요한 발걸음을 지금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 물론 우리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결과로 말해야 됩니다. 저는 좋은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대통령실 변화에 대해서 많은 제안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있고 향후 어떤 평가로 또 내리실지에 대한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평가는 여러분이 하시는 것이고 정치인은 겸허하게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한나 동안 계속 저희의 이런 노력에 언론인 여러분께서 주목하시지 않았습니까? 역시 저희의 자체적인 노력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면 그렇게 주목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대통령실도 저는 변화의 길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저는 충분히 지금 민심과 저희가 요청하는 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길을 찾기 위해서 대통령실에서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한다고 기대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결과는 제가 아까 모두 말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결과는 하나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민심에 따르는 겁니다. 그거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앞에서 정치는 겸손해야 하고 우리 진영과 우리 국민의힘은 그래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그래야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로 결국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변화의 초창기인데 제가 맨 앞에 서서 바람이 오는 건 맞겠습니다. 그러라고 제가 당대표가 나온 것이고요. 결국은 우리는 민심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시점을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체가 우리가 되자는 겁니다. 그래야만 국민들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겁니다. 좀 더 얘기하자면 이렇거든요. 우리 국민의힘과 보수진영이 위기라는 건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저희 부산 금정에서
61% 정도의 득표를 했습니다. 대단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요. 그런데 부산에서 우리 국정 지지율이 27이 나왔어요. 괴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저희 금정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부산의 시민들께 호소드렸던 것은 우리가 한번 바꿔볼 테니 기회를 주십사 하는 거였어요. 민심은 대단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만으로도 그 40에 가까운 괴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우리가 민심에 조금만 더 다가가고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만 하면 저희는 돌아섰던 민심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해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그게 늦어지면 이게 고착화될 것이고 백약이 무효할 겁니다. 지금은 저는 이 돌아섰던 분들, 27과 61의 차이의 분들은 조금만 잘하면 전체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선동주의적 성향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우리에게 대한민국과 본인들의 미래를 맡길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만큼 한 발짝 더 움직이고 그 노력을 하자는 것이고 그게 늦으면 소용이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절실한 마음으로 제가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겠다고 나서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가운데 당 지지율은 좀 올랐더라고요. 그게 꼭 긍정적으로 보실 부분이신지 혹시 그 부분에 좀 위험성은 없으실지 평가 부탁드립니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당과 정에 지금 이 나라를 5년 동안 맡기셨습니다. 그 책임감을 저희가 느낍니다. 비록 소수당이지만 저희는 무한 책임을 지는 집권 여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 문제는 어떻게든 간에 어떤 관점이든 국민의 민심의 눈높이에 어떤 쪽이든 간에 민심의 눈높이에 맞고 민심이 원하고 국가를 위해서 조금 더 바람직 방향으로 움직이고 서로 간에 거기서 시너지를 이루면서 상생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한쪽만 더 낫다 이런 분리 같은 거는 의미 없습니다. 2년 반이나 남았습니다. 2년 반 동안 우리는 정부와 함께 좋은 나라 만들고 국민들에게 좋은 일을 해내야 됩니다. 2년 반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버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다음 페이지로 가자는 겁니다. 가서 4대 개혁하고 경제 살리고 민생 더 챙기고 물가 더 챙기고 미국의 정치 변경과 중국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고 그러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문제는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부정적인 이슈를 정면으로 맞닥뜨려서 국민 앞에 우리가 주체적으로 해소하지 않아서는 그 다음 페이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결국 특별감찰관 관철이 안 되면 당내에서 자체 특검안 발의 의사가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강강약약이라는 새로운 보수 브랜드 내놓으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대선 출마하면서 내세웠던 억강부약과는 어떤 특별한 포인트가 있는지 특별감찰관은 관철되어야 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안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민심을 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미래에 관한 주로 미래에 관한 것이고 앞으로 더 조심하겠다는 건데 조심 안 할 겁니까? 관철될 겁니다. 그렇게 답드립니다. 그리고 강강약약이라고 말한 걸 브랜드로 삼은 건 아니고요. 제가 어디 청년 이 영면접 행사에서 보수의 어떤 본질적인 그것이 강약약강이 아니라 강강약약이어야 하고 그런 물론 약자라고 해서 무조건 옳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치와 사회의 기본적인 기저에는 강강약약의 정신이 관통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스스로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브랜드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차이는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그게 차이 같습니다. 당내 정치가 실종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어떻게 극복하고 포괄해 나가실지 보통 이제 그런 절차에 대한 얘기들은 내용에 대한 불만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충분히 경청하겠습니다. 제가 10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그리고 한 달 100일밖에 안 됐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아침, 점심, 저녁 계속 중진분들 말씀 듣고 그러면서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경청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어떤 진전이 있거나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거에 대한 관성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쭉 다 이어진 다리를 통과하면 좋겠지만 어떤 문제 해결이나 진전은 또 돌다리를 건너뛰어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돌다리를 건너뛰려는 그런 용기가 없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그리고 상황이 제가 지금 하려는 것이 변화와 쇄신이잖아요. 지금까지의 어떤 당정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당원과 국민들의 어떤 전폭적인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마음을 따라야 되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세진 기자님 말씀처럼 많은 분들의 말씀을 지금 경청하고 있는데요. 제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더 채워가면서 가겠습니다. 예. 할까요? 예, 이상으로 한동훈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